영장 판사도 특검도 박성재를 구속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진관 판사가 해냈습니다. 징역 25년, 보란듯이 법정 구속까지. 그리고 이진관 판사는 이번 판결문에 또 한 사람의 이름을 역사에 새겼습니다. 바로 심우정입니다. 내란 특검은 심우정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진관 재판부는 검찰의 내란 가담 의심 정황이 있는데 특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문에 직접 적시했습니다. 심우정은 김건희를 보호하기 위해 검찰총장 자리에 앉은 사람입니다. 지규현 재판부가 구속 취소를 결정하자 즉시 항고를 포기하며 윤석열을 풀어줬습니다. 공범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앞서 보셨듯 박성재 피고인 사건 재판부는 검찰의 내란 가담이 의심되는 추가 정황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심우정 전 총장의 혐의 규명에도 핵심 변수가 될 수 있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송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성재 전 장관 1심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게 검사 및 수사관 합동수사본부 파견에 협조하라는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심 전 총장이 소관부서로 하여금 이를 이행하도록 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밝혔습니다. 검사 등 인력 파견 협조 지시는 윤석열의 정치적 반대 세력 제압을 위한 출국 금지 관련 조치, 수용 여력 확보의 핵심적인 전제 조건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12.3 내란 당일 밤 11시 1분쯤 심 전 총장에게 걸려온 박 전 장관의 첫 번째 전화. 1분 남짓한 통화를 마친 심 전 총장은 곧장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후 공공수사부장은 공안수사지원과장에게, 공안수사지원과장은 다시 법무부 공공형사과장에게 전화를 걸었고 비상계엄의 요건과 효과에 관해 검토하라는 지시가 전달됐습니다. 박 전 장관은 검찰을 잘 좀 챙기라고 당부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일반적인 당부를 할 거였다면 계엄 상황에서 심 전 총장과 세 차례나 통화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더구나 재판부는 검찰 안에서 실제로 수사관 파견 움직임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되는 추가 정황도 제시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22시 27분경 대국민 담화 형식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같은 날 23시 01분경 피고인과 증인이 통화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증거기록 순번 905번 25,130쪽 제시하겠습니다. 증인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24년 12월 3일 23시 01분경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죠? 재판장님, 제가 이 사건으로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았는데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피고인 박성재가 대통령실에서 윤석열로부터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등 인력 파견 협조 지시를 받고 이를 임세진 등에게 전달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입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계엄사에 검사 파견한 것 등 관련해서 심우정 검찰총장에 맞아요. 대한 수사 여지도 조금 남겨둔 거 아닌가 싶은데 네. 24일 날 그 소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네. 검사들 수사는 왜 이렇게 안 되는 겁니까, 의원님? 그 특검에서 그 들려오는 얘기, 1차 특검 기준으로 들려왔던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에 대한 수사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검사들이 대부분 수사를 하고 있다 보니 박성재에 대한 수사 자체도 아주 힘들게 네. 사실상 태업 같은 것들을 해가면서 박성재에 대한 수사도 저항이 꽤 있었나 보더라고요. 검사들에 의한 네. 박성재 수사 저항.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박성재도 산을 못 박성재 그래서 영장 구속영장도 기각됐지 기각됐죠. 않습니까? 예. 뭐 그거는 법원도 문제가 있었지만 그만큼 준비하기 어려웠던 상황들도 예.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심우정으로 넘어가지도 못했고 예. 그 다음에 검찰로 넘어가지도 못했고 사법부 쪽으로도 넘어가지도 못했죠. 다 막혔었죠. 네. 그러나 이제 박성재가 구속되면서 그리고 판결에 심우정으로 넘어가는 연결고리가 그렇죠. 언급이 되면서 그 부분들이 이제 열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심우정이 이제 뭐 검사 파견하고 하는 이런 내란 당시의 행위들이 어떤 행위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수사를 해서 뭐 진실을 밝혀내는 것도 중요한데 네. 우리 국민들께서 되게 분노했던 지점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도 밝혀내야 돼요. 그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 포기를. 맞아요. 했죠. 맞아요.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왜 심우정이 저럴까? 아무리 윤석열이 임명해줬어도 윤석열한테 저렇게 충성할까? 저거는 공범이 아니고선 이해가 안 된다. 맞아요. 그때도 그때도 그런 얘기 그랬거든요. 했었어요. 예. 그랬는데 이제 그 연결고리들이 그 진실이 밝혀지는 연결고리들이 어제 하나씩 풀려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즉시항고를 그 수사팀에서는 막 즉시항고 하겠다고 하는 걸 막 눌렀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직권남용도 수사를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중요한 대목이 지금 열리고 있어요. 피고인 박성재가 심우정에게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의 공공수사 관련 검사, 과학수사 관련 수사관 등 인력 파견 요청 협조에 관한 지시사항을 전달해서 심우정이 소관부서로 하여금 이를 이행하도록 하였고, 그 과정에서 대검과 관련 기관의 소관부서장 사이에 의사소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수사에서 좀 더 밝혀야 된다. 말씀하신 대로 정말 납득하기 어렵잖아요. 1번 직위원회 구속 취소 결정, 2번 심우정의 즉시항고 포기. 이거는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정말 없던 일이었죠. 네. 그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선언을 했죠. 요 한 번만이고 다음부터 적용 안 한다. 그러니까요, 맞아. 그때 제가 원포인트. 구치소 교도소에서 편지들 변호사들 많이 받았을 거예요. 저도 적용됩니까? 이런 식으로. 저도 구속 취소할 수 있습니까? 네, 왜냐면 자기도 똑같거든요. 그때 김용현도 하고 명태균도 하고 그다음에 김영선 의원도 하고 다 구속 취소해달라고 요구했었으나 싹 다 맞아. 대상이 아니야 너인. 이제 그러니까 오로지 심우정이 윤석열만 대상이야. 맞아요. 예. 왜 사법 역사상 처음으로 그리고 단 한 건만 윤석열한테만 해줬나? 네. 이거 진짜 공범 아니면 그렇죠. 이해하기 힘드네요. 되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진관 판사의 이제 재판과 판결문으로 새로운 수사의 길을 텄기 때문에 2차 종합특검에서 이거 수사할 수 있습니까? 뭐 수사할 수 있죠. 예.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예. 그래서 24일인가 조만간 소환을 소환을 한것 같아요. 종합특검에서 예.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수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성재의 판결문을 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라는 지시. 이 지시를 박성재가 합니다. 누구한테 하냐고요? 심우정. 검사를 파견하라고 누구한테 지시했을 것 같아? 그렇죠. 검찰총장한테 지시를 한 겁니다. 검사를 데리고 있는 게 검찰총장이니까. 야, 총장아, 보내라. 판결문 내용을 볼까요? 피고인 박성재는 계엄사령부가 합동수사본부 수사를 위하여 검사 인력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신속히 응하기 위하여 2024년 12월 3일 11시 1분경 검찰총장 심우정에게 전화하여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여야 한다고 지시하였다. 23시 55분부터 00시 20분 사이 법무부 장관실 소회의실에서 법무부 간부회의 도중 검찰과장, 형사기획과장, 공공형사과장 등에게 계엄사 합수본에 검사를 파견하여야 하니 검토하라고 지시하였다. 판결문에 나옵니다. 자, 계엄사령부의 합동수사본부가 만들어지는데 거기에 검사를 파견하라고 지시를 박성재가 했다. 첫 번째, 11시경 심우정에게 12시 자정 무렵 법무부 검찰과장, 형사기획과장, 공공형사과장 등에게. 자, 여러분 여기서 잠시 여기에 공공형사과장을 좀 기억해 주세요. 검찰과장, 형사기획과장, 공공형사과장에게 합수본 검사 파견 지시 한 겁니다. 자, 아무튼 맨 처음 전화를 받은 것은 심우정이죠. 심우정이 바로 검사 전화를 받습니다. 이때가 언제냐? 이때가 23시 01분이었습니다. 23시 01분에 전화를 받고요. 통화 시간은 1분에서 2분 남짓, 아주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 전화를 심우정은 박성재로부터 받죠. 전화를 받은 심우정은 곧바로 대검 공공형사부장한테 전화를 겁니다. 김태은 검사예요. 그리고 김태은 검사장, 대검 공공수사부장 김태은 검사장은
공안수사지원과장한테 전화를 합니다. 역시 대검이죠. 공안수사지원과장. 자, 공안수사지원과장은 곧바로 법무부 공안형사과장에게 전화를 합니다. 야, 어떻게 된 거냐? 라고 했겠죠. 자, 그 무렵 공안형사과장은 박성재 장관의 회의에 참석합니다. 박성재가 소집한 회의에 참석합니다. 그리고 그 회의에서 똑같은 내용, 검사를 합수단에 보내라 라는 지시를 받죠. 자, 여기에 바로 공공형사과장, 아까 제가 빨간색 줄을 치면서 공공형사과장 기억하라고 했죠? 네, 바로 이 공공형사과장인 겁니다. 자, 당시 박성재가 지시했던 내용 뭐였느냐? 비상계엄의 요건과 효과에 대해 검토하라. 자, 정확하게 이 심우정에게 박성재가 뭐라고 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공안수사과장 등 대검 관계자들의 진술을 종합해보면 비상계엄의 요건과 효과에 대해 검토하라는 지시가 나왔다는 겁니다. 심우정은 그 지시를 받고 적극적으로 내란에 가담한 겁니다. 그 내란 가담 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는 겁니다. 실제로 검사 파견 준비가 끝나 있었대. 누구를 보낼 것인가까지도 다 논의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검찰이 관련 자료를 다 폐기, 은폐하는 바람에 정확한 전모가 밝혀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종합특검에서 관련된 수사를 진행을 했고요. 이 프로스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이 관련자들의 노트북, 그 다음에 업무용 컴퓨터를 대대적으로 포렌식을 했죠. 자, 그리고 오늘 바로 심우정 검찰총장이 종합특검에 출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심우정의 오늘 특검 출석은 단순히 출석이 이미 박성재 판결문에 나올 거는 다 나왔어요. 그리고 이프로스 포렌식을 통해서, 그리고 각종 업무용 컴퓨터 포렌식을 통해서 보강 증거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내란에 가담했다. 심우정이가 내란에 가담했다는 건 이제 빼박이죠. 빼박인 겁니다. 지금 심우정의 경우는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로 이번에 조사를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 석방과 관련해서 즉시 항고를 포기한 상황도 조사 대상이 됐죠. 그리고 김건희 수사 무마에 대해서도 오늘 조사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가만 보시죠. 내란 주요 임무 내란에 가담한 공범이야. 내란의 공범이 내란 우두머리를 석방시켜 준 거야. 석방 과정에서 즉시 항고를 할 수 있었는데 즉시 항고를 안 해요. 이 새끼도 뭐다? 단순 내란 공범이 아닌 거지. 단순한 공범이 아니라 정말 내란의 핵심, 야, 정말. 내란 주요 임무 종사야, 뭐, 볼 거 없죠. 윤석열 항고 포기 같은 경우에는 직무유기, 김건희 수사 무마 역식은 직권 남용 등등 혐의를 받게 될 겁니다. 내란 주요 임무 종사, 직무유기, 직권 남용. 이미 드러날 건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보세요. 내란 주요 임무 종사를 하던 상황이 하고 있던 놈이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즉시 항고를 포기했다. 이거는 두 개가 연결되는 거죠. 내란 주요 임무에 종사했으니까 이런 즉시 항고를 포기할 수 있었고, 즉시 항고를 포기했었기 때문에 내란 주요 임무 종사를 했다라고 볼 수 있지. 서로가 서로를 입증시켜주는 연관된 겁니다. 이런 놈이 수사권을 갖고 있었으니 나라 꼴 참 잘 돼간다. 윤석열이가 굳이 공수처 수사를 안 받고 굳이 바득바득 우겨서 검찰 수사를 받겠다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거죠. 야, 이 잡놈의 새끼들.
참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아무튼 심우정 오늘은 일단 집으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음번에는 집에 돌아가기 힘들 거예요. 제가 보기에 심우정은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이고요. 구속영장 구속된 상태에서 기소가 될 겁니다. 전직 검찰총장이었기 때문에 판사들이 영장을 안 내주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만약에 심우정에 대한 영장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다시 한번 법원과 검찰의 검은 카르텔을 때려 부시기 위한 투쟁에 나서야 되지 않을까, 나서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 특검 출석했죠. 오늘 종합특검에 출석을 했는데 그 아시는 것처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25년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내란 당일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당시에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특검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주로 볼 거라고 보세요? 일단은 이진건 재판부에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5년 선고를 하면서 검찰이 가담한 부분은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그 고지점을 지적을 했죠. 네네. 예. 아예 찝어버렸잖아요. 제가 봤을 때 종합특검팀에다가 이진건 재판부가 사인을 준 거지. 법리적인 그거를 그냥 아예 깔아준 것 같아요. 우리가 이미 이거 틀을 인정을 해줬으니까 너네들은 이렇게 수사만 하면 돼 라는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줬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제 그게 깔려 있는 거지. 내란에 검찰이 역할을 했다.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불렀는데 모르겠어요. 하루 만에 뭐 어떤 내용들이 더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종합특검팀이 이제 수사 기간을 또 연장을 해서 24일까지 다음 달 24일까지입니다. 수사를 이어가는데 이게 이제 마지막 연장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오혁재인 기자가 보기에는 어때요? 기존에는 계속 특검이 좀 뭐랄까 역량이 부족하다, 네네네. 시간이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수사기간 연장 이유서에 32건 수사해야 된다라고 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서 일단 10개 이상은 기소하려고 하는 그 법리적 논리는 구성이 다 끝났어요. 32개 중에 10개 네네. 정도. 예. 예. 근데 이제 나머지를 좀 더 보충하기 위해서 이제 수사기간 연장을 하신 건데 사실 근데 아시겠지만 남아있는 사건들을 제가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냥 법적 구성 요건을 좀 뭐랄까 그러니까 의율화에 대해서 법률 적용 과정에서 조금 재판부의 어느 정도 인정을 받기 위한 그런 논리적인 구성 요건을 이제 이끌어내기 위한 그런 과정이다. 검사 파견과 관련해서 뭐 법무부 쪽에 파견 요청이 들어오면 뭐 법무부에서 어떤 계획을 당연히 세울 거고 그 맞춰서 여러 가지 이제 밑에 뭐 검찰청에 뭐 이렇게 협의를 하거나 뭐 전달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파견에 대해서 이렇게 사전에 미리 협의를 해서 법무부에서 검찰청과 대검과 관련해서 협의를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법무부에서 어떤 기본적인 라인을 정한 다음에 통제해주는 식으로 이렇게 절차가 진행된 겁니까? 파견 사안이 좀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재판장님께 뭐 일률적으로 이렇다고 뭐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외부 기관 파견에 대해서 법무부에서 먼저 필요성을 인정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그 검사 파견관에서 좀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파견은 어떤 게 있습니까? 뭐 해외 공관원 이런 데 파견도 그게 포함되는 건가요? 네. 해외 공관도 거의 한 10여 곳 정도 지금 검사들이 파견이 나가고 있습니다. 한 두세 명 정도씩 파견이 나가는 부처들도 있고, 과거에 사법연수원이 있을 땐 사법연수원 파견은 10몇 명씩 나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보통 부처별로 1명 정도 파견이 나갑니다. 이렇게 좀 뭐
아까 10명 정도 되는 다수의 파견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뭐 말씀하시겠습니까? 일반적인 절차입니까? 일반적인 절차로는 파견 공모 절차를 진행을 합니다. 법무부에서 게시판, 그러니까 검사들이 볼 수 있는 그 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해서 파견자들을 지원을 받아서 그다음 파견을 선발해서 하는 절차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뭐 정 거부를 하셔도 되는데 일단 뭐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상 상황에서의 파견 절차와 관련해서 그런 경우는 방금 말씀하신 공모 절차 같은 게 없을 것 같은데, 예컨대 뭐 비상 훈련을 한다든지 이럴 때 뭐 그런 파견 관련된 그런 절차가 비상 훈련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있는 동안에 뭐 특별하게 뭐 비상 급하게 무슨 파견을 나가는 경우는 수사단 파견 같은 경우는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그런 경우는 아마 공모 절차 없이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 주십시오. 마중을 나와서 검색대 사이로 빼내줬다. 지금부터 저희 정부가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지난해 8월 윤석열 정부 2대 검찰총장으로 지명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권력형 비리에 능통한 특수통해안이 기획통으로 불리는 심 총장을 낙점한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법무부 기조실장이던 2020년에는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 나서자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국민 500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엄청난 마약이 뻥 뚫린 거네요. 밀반입됐고, 자, 근데 우웨이아가 인천지검에 잡힙니다. 알다시피 수사에는 관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인천세관 사건은 인천지검 관할입니다. 예. 네. 자, 그때 인천지검은 당시 인천세관 근무자들을 100% 수사했을 겁니다. 그렇죠. 우회를 잡았으니까 얘가 왜 이렇게 자주 통과됐지? 이 제보자는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검찰 수사관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요?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용산에서 난리가 났다고 해요. 한동훈 법무장관에게 이 사건을 덮으라고 한 거죠. 그때 한 장관은 당시 심우정 인천지검장에게 사건을 묻으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장관이 이 사건을 잘 덮어줄까 못 믿어왔던 김건희 여사가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을 통해 직접 사건을 잘 묻는지 챙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된 한 장관은 화가 엄청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에게 김 여사가 직접 이 사건을 챙기는 것은 좋지 않다고 직언을 했다고 합니다. 한 장관과 이원석 총장은 검찰의 존망이 걸린 문제라고 인식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거나 말거나 김 여사는 윤 대통령을 통해 이원석 총장보다 한 기수 높았던, 그러니까 당시 이원석 총장이 27기였거든요. 만약 차기 검찰총장을 뽑는다면 27기나 그 다음 기수로 가야 하는데 한 기수 높았던 당시 인천지검 심우정지검장에게 이 사건을 잘 덮으면 차기 검찰총장 자리를 약속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김 여사 오빠 김진우 대표까지 나서서 심우정 인천지검장에게 이 사건을 덮어야 한다고 재촉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은 휘문고 81회 동기였거든요. 심우정 인천지검장이 덮으라고 지시를 내리자 인천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에 김현실 부장검사가 있습니다. 최수영 검사 등은 윗선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